오늘 3시 38분이죠. 3시 38분. 오늘 3시 38분. 따끈따끈한 뉴스인데, SBS, CNBC에서 원일이의 직설 토크라는 걸 진행하시는 이 원일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원래 기자 하시다가 지금 앵커를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 코너를 이제 그만두겠다, 이렇게 딱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담당 PD가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원일이의 직설 토크라는 프로그램에 자주 출연을 했었습니다. 주로 이 원일이의 직설 토크라는 프로그램은 뭐 정치 분야뿐만이 아니라 사법농단 분야 굉장히 다양하게, 원래 경제 채널인데 다양하게 해요. 근데 그 중에 특히 법조계 이슈를 다룰 때, 사법농단 같은 이슈를 다룰 때 이분이 저를 많이 출연시켰어요. 물론 그분이 직접 저를 출연시켰는지 PD나 작가분들이 저를 출연 요청했는지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좀 이렇게 중도적 입장에서 해보려고 하시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분의 사고는 약간 보수 쪽에 치우쳐 좀 있어요. 보수 쪽에 치우쳐져 있긴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 뭐 완전 꼴통 보수거나 뭐 이런 분은 아니었던 것 같고, 대화가 되시는 분이고, 당연히 뭐 이 뉴스 앵커로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정도면 당연히 그런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 코너에 제가 많이 나왔었어요. 주로 제가 이제 진보적 성향의 주장을 하는 코너, 그런 패널로 나가고, 또 보수 쪽의 패널이 또 나오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이분이 이거를 내려놓겠다는 방송을 마지막으로 하고, 또 담당 PD가 저한테 그걸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오늘 제가 직설의 마이크를 내려놓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잘못됐고 처리해야 된다. 철회돼야 한다. 하지만 외교 협상으로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자기는 하고 싶었던 건데, 자기의 말의 취지는 이거다. 근데 뭐 의병 비하했다, 친일파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친일 공세를 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아니다. 자기는 친일파가 아니다. 다만 자기는 냉정하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냉정하게 외교 화법 찾자라는 차원에서 자기는 말했던 거다. 하지만 내 역량이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무리를 빚었으니, 무리가 생겼으니, 무리를 빚었다기보다는 무리가 생겼으니 그만두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처음에 보고 이게 뭔 소린가 했어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보니까 오늘 아침에 뉴스 공장에서 김어준 공장장께서 이 원일이 앵커를 딱 타겟으로 삼아가지고 이렇게 방송하셨더라고요.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짧으니까. 한 방송국의 뭐 논설위원이 어떤 프로그램의 클로징에서 다음과 같은 멘트를 했습니다. 1912년 국채보상운동, 1997년 금모으기운동, 이순신 장군, 의병, 동학, 농민, 이런 맥락의 발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느냐. 이길 전쟁만 해야 하는데 질싸움에 들어가는 건 재앙이다. 반일 감정 자극은 해법이 아니다. 이런 논리의 원형은 일제시대에 아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의병을 말하는데 의병으로 나라를 구하긴 했느냐. 독립군 때려잡던 전력을 합리화하기 위해 백선엽은 이렇게 말을 했었죠. 내가 독립운동한다고 독립이 빨라졌겠냐? 똑같은 논리입니다. 반일 감정 자극하지 말고 함정 해법을 찾자. 곧만이 타협해서 일본 제안을 수용하자. 예, 자세한 내용은 좀 이제 직접 들어보시면 알 텐데, 그래서 이게 지금 뭐냐면 오늘 아침에 공장장님이 요거를 오늘 아침에 김어준의 생각에서 했잖아요. 근데 이 방송이 나가자마자 오늘 오후 3시에
이 원일이 앵커가 그만둔 거예요. 야, 그래서 굉장한 파급력이 있는 거죠. 김어준 공장장의 이 말 한마디가. 그래서 역시 김어준 공장장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게 뭐 어떻게 된 건지. 실제로 이 공장장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분이 이 월요일 날, 월요일 날 SBS, CNBC 방송국에서 클로징 멘트를 했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멘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의병으로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때 그 방법으로 나라를 구하게 했냐. 이길 정도만 해야 된다. 질싸움에 들어가는 건 제한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이 부분은 제가 들어봐도 이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의병을 비롯해서 국채 보상운동 등등 여러 가지 농민운동, 동학농민운동 이러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사정, 그 절실한 심정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고 그거 가지고 해결됐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굉장한 오해 소지를 나는 표현이죠. 그래서 김어준 공장장이 이거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런 논리의 원형이 일제시대 때 많이 나왔던 건데, 그러니까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건,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외교적으로 해결하자 이런 말들이 상당히 그럴듯해 보이나 이런 논리의 원형들이 일제시대 때 독립군 때려왔던 전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했던 말들이다. 이거죠. 심지어 이완용도 그런 말 했죠. 외교권을 박탈하려고 할 때 이길전쟁만 해야지 질싸움하는 건 재앙이다. 어차피 우리는 일본을 이길 수 없으니 그냥 일본 밑으로 들어가야 된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김어준 공장장은 이 말을 명확하게 했어요. 친일파라는 말은 아니다. 이걸 분명하게 했습니다. 원일이 논설위원이 친일파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 말이 결과적으로 이 친일파들의 주장을 합리화시켜주는 결과가 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럴듯한 말을 하지 말고 차라리 그냥 가만히 있어라. 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이런 취지였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이제 뭐 원일이 논설위원은 자기를 친일파로 공격한 것으로 생각을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친일파다라고 자기를 친일파로 이제 공세를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요거는 일단 김어준 공장장의 주장 자체는 아니고 뭐 다른 어떤 또 뭐 네티즌들의 뭐 댓글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했던 그 내용은 요겁니다. 월요일 날. 근데 아까 제가 다 들어봤는데,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예요. 요 내용 그대로.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뭐 이분이 이제 진행자로서 할 때는 당연히 이제 중립적 입장에서 이렇게 양쪽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봤는데 이 클로징 멘트를 보니까 좀 공장장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참 클로징 멘트라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자, 아무튼 그 과정에서 이게 뭐 김어준 공장장과 원일이 논설은 두 사람 사이에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는 결국 최근에 1년에 벌어진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여기서 비롯된 거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국 민정수석께서 SNS에다가 막 이런저런 거 올리면서 동학농민혁명의 주창가도 소개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론에서나 이
요 오신환 뭐 바른미래당이라든가 뭐 나경원 나베 한국당 쪽에서 비판을 막 이렇게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 언론 보도를 이렇게 일본 경제보복 동학 이렇게 치면은 이런 식으로 기사가 부정적인 기사들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정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한겨레 신문에서 야, 일본의 경제보복이 백령전과 닮았다. 이거 굉장히 잘 썼던데 사실 지금 현재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들은 정말 황당한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판결 가지고 아니, 강제징용 판결은 법원에서 한 것이고 또 정당한 판결이었고 그리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건데 그걸 가지고 보복 조치를 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지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국 수석이 이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죽창가도 소개하고 그랬는데 이러니까 또 이제 막 비난을 쏟아내고 이러고 있는 거죠. 그 과정에서 결국 이 문제가 불거졌더라고요.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뉴스공장 다 들으셨겠지만 이 부분도 상당히 내용이 좋아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논리를 펴는 분들 아직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이런 논리를 펴는 분들은 공통점이 희귀하게도 많이 배운 분들이에요. 이 대목이 제가 되게 와닿았었는데 원일이 논설위원 같은 분의 논리가 그러니까 그분은 친일파다 자기가 친일파라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고 이제 하셨는데 외교적 흑백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했다고 하지만 그 표현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김호중 원장님 말한 것처럼 이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이 꼭 보면은 많이 배운 사람들이다.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데 저도 좀 많이 배운 사람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문득 그런 주장에 현혹되는 경우가 있어요. 혹하는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외교적 해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그럴듯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주장에 가끔씩 이렇게 혹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공장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역시 그런 것들이 과거 친일파들의 논리를 비유하는 또는 결과적으로 열심히 싸우던 독립군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저항을 폄하하는 그런 발언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 이 지식인 많이 배우신 분들 지식인들의 한계가 아마 이 부분에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말씀드린 순간 7월 12일자 원일이의 고백을 찾아보세요 하셨네요. 7월 12일 날 요거 한번 나중에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할 말을 하겠습니다. 이거. 그리고 윤희로님이 원일이라는 분이 중립적인 입장이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뭐냐면 이분이 진행자로서 제가 출연했을 때 진행자로서 양쪽 주장을 골고루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제가 이제 중립적인 것으로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었는데 저는 이분이 클로징 멘트에서 그렇게까지 크게 심각하게 편향된 거는 본 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출연했던 당시에는 제가 출연했던 코너에서는 그랬었는데 제가 워낙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잘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코너에서 이분이 이렇게 이런 클로징 멘트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윤희로님은 몇 번 보다 말았는데 오른쪽에 가깝다고 느끼고 방송을 끊었다 이렇게 하셨네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장장이 하신 말씀 조금 더 들어보면 많이 배워서 좋은 자리에 가 계신 분들입니다. 근데 저는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 또는 사건을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진 일들이 우선은 일본 우익의 착각에서 비롯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게 아베 정부를 구성하는 강경파 우익들의 정신적 뒷배 역할을 한다고 뉴스 공장에 소개했던 일본 회의. 그 일본 회의의 시각에서 한국을 바라보면 한국은 자기들이 식민 지배했던 열등한 민족, 열등한 국가거든요. 이건 제가 가정하는 게 아니라 일본 회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일련의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들은 이제 한국을 여전히 식민지, 못 사던 나라, 자기네가 일으켜 세워졌던 그런 나라로 보는 시각이 깔려 있는 거죠. 일본의 극우 세력들의. 거기서 비롯된 것은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도 생각이 돼요. 제가 보기에도 외교적 해법만으로는 해결이 안 돼. 이미 우리를 이제 깔보고, 뭐 지난번에도 뭐 장관급 회담도 아니고 무슨 실무자 국장급 회담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그런 뭐라 그러죠? 소홀히 다뤘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근데 적어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해야 될 거는, 뭐 이런 지금 현재 여기 뭐죠? 여기 언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바른미래당도 그렇고 자한당에서 말하는 이런 조국 수석에 대한 비판이라든가, 뭐 감정적 대응하고 있다든지, 뭐 친일 매국 편가르기를 하고 있다든지, 단교적 해법만을 찾고 있다든지, 이런 비판은 택도 없는 이제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글쎄요, 이제 제가 보기에 이 원일이 논설위원 같은 이런 사람들을 친일파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 그만두게 된 이유도 뭐 그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김어준 공장장이 하겠던 것처럼 이분이 친일파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외교 협상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것들이 위험한 발언이다 라는 취지인 거기 때문에 그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그만두면서 이제 자기는 이런 어떤 편가르기 식으로 자기를 친일파로 몰아세우고 이런 것들은 참 씁쓸하다 뭐 이런 취지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좀 팩트 체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중에 가치관이 다 다르시고 그래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뭐 이 원일이라는 분의 그런 발언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여러분들이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